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주요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수소연료 전지차의 방향성을 담은 컨셉트카 이니시움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이 11월을 끝으로 조기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악성 미분양까지 늘면서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기대 이하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던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예상치를 밑도는 확정된 반도체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은 여전하지만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이 실적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니까 삼성의 위기가 좀 실제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실망스럽지만 희망은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잠정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한번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를 더 밑돌면서 한 번 더 쇼크가 있었다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8조 6천억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4조에서 5조 원을 밑돌았고요. 이건 이유가 이제 성과급 충당금과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환 영향이라고 회사가 설명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등 이제 비메모리 부문에서 적자가 1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외에 다른 부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스마트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2조 8,200억을 기록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제 부진하면서 전 사업 영역에서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위기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할 정도로 이 시장의 우려를 잘 알기 때문인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이 멀지 않았다. 이걸 시사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HBM,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끔 재료를 하나 던져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주요 고객사의 HBM3 퀄 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가 완료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HBM 최대 수요처가 엔비디아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 말을 엔비디아 공급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 단계를 넘었다는 건 HBM 성능이 엔비디아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품은 이제 HBM3 8단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12단의 공급을 4분기부터 본격화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객사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을 언급한 것은 그러니까 HBM 공급 지연에 따라서 반도체 실적이 지금 극명하게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HBM 공급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인 것과 대비되면서 시장 우려를 좀 더 불식시킬 재료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재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 판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HBM3 제품에서 개선된 제품을 하나 더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시장 역전을 노리는 HBM4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연말 인사에서도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쇄신이 반도체 부분에 집중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장 급한 HBM 같은 핵심 기술력부터 복원하는 게 먼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어떤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전략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좀 맹추격을 하고 있고 시장 수요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부
고부가,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에 우리가 집중을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략과도 좀 부합을 합니다. 네. 즉 이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전략으로 해서 메모리부터 좀 복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날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을 받는 범용 반도체 비중은 줄이고 대신에 이제 D램에서는 HBM 그리고 DDR5 그리고 NAND에서는 기업용 eSSD 비중을 더 확대를 합니다. HBM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에 HBM 매출이 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4분기에 이제 콜 테스트를 받고 엔비디아 향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HBM3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전체 HBM에서 HBM3 비중이 한 10% 초중반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4분기에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3분기에 반도체 영업이 후퇴의 결정적 이유였던 파운드리에서는 좀 투자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 투자 금액이 예상 금액이 56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한 3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대신에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축소하면서 전체 반도체 부문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이나노, GA 공정,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같이 초미세 공정 기술력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까지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일제히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투자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의 주가는 30일 뉴욕 증시에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4분기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거란 전망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두 회사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이어갔음에도 시간 내에서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MS의 경우 AI 투자로 인한 지출 증가세가, 메타는 내년에도 AI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마크 저커버그 CEO의 발언이 부각되며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크게 오르며 호실적과 성장률은 기본값이 됐고 이제는 투자금과 점유율 등 양호한 세부 지표까지 시장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선 35%가 넘는 기록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안정적 수입원인 유튜브 광고, 구글 검색 광고도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AI 투자로 1년 전보다 알파벳의 자본 지출은 62% 늘었지만 사업별 고른 성장세가 확인되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반면 MS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여전히 밀리는 데다 메타는 SNS 활성 이용자 수가 기대치를 밑돌며 성장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AI 투자 금액이 이제는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금액이 올해보다 21% 늘어난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수소 전기차의 방향성을 담은 컨셉트카 이니시움을 공개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50km를 달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두 번째 승용 수소차인 이니시움을 공개했습니다. 첫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 넥소 출시 이후 7년 만입니다. 27년째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소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을 더 크게 열어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산 목표 시점은 내년 중반기입니다. 가격과 차급은 미정이지만 넥소보다는 비싸고 차급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니시움은 65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와 150kW의 모터 출력을 구현합니다. 기존 수소차의 주행거리 평균인 500km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장거리 운행이 중요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니시움을 앞세워 수소 가치사슬 브랜드인 HTWO를 더욱 구체화할 전략입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 부문에서도 올해 3,000대까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운송과 중공업, 열병합 등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섭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외친 만큼 계열사와 토요타 등 자동차사들과의 동맹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된 미분양 아파트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안 팔리고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한 해 장사를 접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17,000가구를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분양은 67,0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인 6만 가구를 훨씬 웃돕니다. 기껏 집을 지어놓은 건설사들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잔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건설사들도 한 해 집 장사를 벌써부터 접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9,000가구로 이달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 분위기가 양호한 편인 수도권마저 다음 달을 끝으로 분양 마감을 예고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이 약 4,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노원과 인천 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상 12월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활발하던 예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몸살이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은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금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도 분양가 협의나 공사비 협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분양 시기를 좀 지연했던 부분들은 이제 건설사들의 원가 부분에 해당하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내년도에 당장에 개선이 될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신규 분양 또 올해보다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부진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보증권과 LS증권, KB증권 등은 맏형격인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고 대우건설도 목표 주가 줄 하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MG손해보험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유력 인수자로 꼽혔던 메리츠 화재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노조까지 반발하면서 매각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분위기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한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 화재와 사모펀드 델리파트너스가 참여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 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이 거세지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정성과 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모두 메리츠 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거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부터 무려 4차례 MG손보 매각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모두 불발됐습니다.
MZ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낮은 데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금융회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예보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MZ손보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메리츠 화재의 참여 이후 특혜 논란, 여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매각 일정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예보 측은 국감에서 메리츠 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해지면서 당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국책은행의 참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의 전략적 투자자로 IBK 기업은행이 뛰어들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매각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이미 수의계약 입찰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진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MZ손보 매각과 관련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특혜 없이 공정하게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인류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기조연설에 나설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 위르겐 슈미트 후보 사우디 왕립과학기술대 교수를 김채영 기자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1956년 처음 등장해 딥블루, 알파고, 챗GPT까지 진화한 인공지능 AI. 가상세계에 머물던 AI는 최근 로봇과 공장, 기계와 같은 물리적 세계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 AI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 후버 사우디 왕립과학기술대 교수는 10년 뒤에는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AI가 범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a few big companies are going to dominate everything and control AI for everybody, but that's not true. Every 30 years, computers getting 1,000,000 times cheaper. And the AI that seems impressive today will be nothing, will be ridiculous compared to the AI that we will have in 30 years from now. It is going to profit from AI, and it's going to be just like with smartphones. 이렇게 되면 특정 대기업이 아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인간과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 AGI 기술. 이 기술이 개발되면 AI는 명령 없이도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The only AI that is working well is the AI behind the screen. There is no AI-driven robot that can play football like a little boy. There is no AI-driven robot that can do all the things that a plumber can do. 슈미트 후보 교수는 다가올 AI 시대를 선도할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Korea is in a beautiful position to benefit from that because here we have excellent companies for making robots and machines of all kinds. Is moving from the virtual world behind the screen towards the physical world is a great occasion for Korea to put its stamp on this development. 슈미트 후보 교수는 오는 1일 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에서 AI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외에도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과 이문태 LG AI 연구원 어드밴스드 머신러닝 랩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AI가 산업에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AI 시대의 주도권을 줄 기업을 소개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에 조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네, 금감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와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어제 일반 공모 방식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고려아연과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MBK 영풍의 공개 매수와 자사주 대항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
유상증자를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이번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공시 직후인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고 이후 이 같은 유상증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고려아연이 공시에서 밝힌 계획을 바꾼 것은 물론 공개매수 기간 도중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만약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라면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인 만큼 처벌 대상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갑작스런 유상증자 소식에 고려아연 주가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앞으로도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